Our cars have always had great range and great dynamics. I'll talk about the rear casting and how cool it is and what it does, but one of the problems when you make big pieces of aluminum is that they warp when you heat treat them. But with Model Y, we're able to achieve super high levels of strength and durability, so that saves money, cost, energy, because we don't have to heat treat it with these giant ovens. 테슬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모델 Y의 새로운 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테슬라 차량 엔지니어링 부사장인 라스 모라비는 테슬라의 스포티한 매력을 유지하면서도 크로스오버 SUV의 핵심 특성을 잘 조화시킨 자동차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테슬라 엔지니어링의 제1원칙은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일론 머스크의 사고법 제1원칙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기존에 존재하는 형식을 유추하지 않으면서도 도전적으로 핵심에 접근하는 물리적인 법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테슬라 차량 엔지니어링 부사장 라스 모라비 역시 엔지니어링에 대한 테슬라의 첫 번째 원칙, 접근 방식을 영상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전통적인 방법이나 과거의 관행을 맹목적으로 고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전통이 아닌 물리학과 역학의 법칙에 따라 시험하고 결정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모델 Y는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에서 비롯되는 성능과 특징을 구체화하면서 테슬라의 엔지니어링 제1원칙을 적용한 자랑스러운 증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라스 모라비는 모델 Y의 리어 캐스팅과 일반적인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인 단계에 관심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큰 알루미늄 조각은 열 처리를 할 때 재료가 뒤틀리는 단점을 갖게 되는데요. 테슬라는 높은 강도와 내구성을 가지면서도 결정적으로 열 처리가 필요 없는 모델 Y를 위한 특수 합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독특한 접근 방식으로 모델 Y는 부품을 직선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어서 전체 구성 요소를 기계로 가공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에너지와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테슬라는 이 특수 합금을 사용해서 한두 개의 부품으로 약 100개의 부품을 교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제조 혁신을 이루어낸 것인데요. 라스 모라비는 이러한 측면이 바로 테슬라의 창의적인 엔지니어링이 이루어낸 놀라운 성과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델 Y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동차 디자인이라고 했습니다. 테슬라의 궁극적인 목표는 크로스오버의 모든 기능을 모델 Y에 혼합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인데요. 다양한 화물 공간과 넓은 공간을 위한 접이식 플랫시트 등 많은 기능이 포함됩니다. 모델 Y를 통해서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의 다양한 장점에 대해서 알려주고 전기차가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진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역동적인 주행, 도로에서의 높은 가시성, 넓은 저장 공간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계된 모델 Y는 말 그대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테슬라는 소비자들에게 테슬라가 단순한 전기차의 경계를 넘어서서 차량 기능을 재정의하는 데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전기차의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테슬라 모델 Y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뛰어난 엔지니어링 능력과 엄청난 제조 혁신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수많은 장점들로 인해 모델 Y는 단시간에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월드 베스트셀링 카가 되었습니다. 사이버트럭의 최근 모습이 속속 공개되고 있는데요. 삼각형의 사이드미러와 삼각형, 오각형, 사각형의 창문, 전체적으로 각이진 외형과 단단해 보이는 금속 재질 차체, 두툼한 바퀴와 넓은 길이가 사이버트럭의 최근 모습, 특징인 것 같습니다. 최근 사이버트럭의 마지막 테스트를 위해서 극한 환경으로 옮겨지고 있는데요. 겨울 테스트를 위해 남반구인 뉴질랜드에서 사이버트럭이 목격되었습니다. 포드의 F150 라이트닝과 동일한 스타일의 프렁크가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발표한 출시 기간이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사이버트럭 최종 디자인이 여러 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많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에 대한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드론으로 테슬라 기가팩토리의 모습을 전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열정이 정말 대단한데요.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을 보면 저녁 무렵의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사이버 트럭 생산을 위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000톤급 기가프레스 2대가 사이버 트럭 후면을 캐스팅하는 장면으로 보이는데요. 테슬라는 이전에 1분기에 사이버 트럭 알파 버전을 생산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이버 트럭은 오는 8월에 출시되어서 3분기 말경에 고객에게 인도될 예정입니다. 사이버 트럭이 처음 공개된 이후 가장 기대되는 전기차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현재 테슬라는 약 180만 대의 사이버 트럭 예약 주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 연간 생산량은 37만 5천 대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예약 주문량을 채우려면 램프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사이버 트럭은 긴 기다림 만큼이나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기다린 사람은 일론 머스크일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처음 테슬라의 픽업 트럭을 만들고 싶다고 밝힌 것은 2012년 7월경이었습니다. 이후 모델 3의 생산 지옥을 가까스로 극복하고 2019년 3월에 월드 베스트 셀링카가 될 모델 Y 공개 행사에서 사이버 트럭의 일부 이미지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사이버펑크 혹은 블레이드 러너 스타일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영화 블레이드 러너의 주인공 데커드가 타고 가는 순찰차와 비슷한 형태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사이버 트럭 발표 전부터 블레이드 러너 트럭으로 자주 언급했었는데요. 미국의 원로 컨셉 아티스트 중에 최고로 꼽히는 시드 미드는 사이버 트럭의 미래형 디자인을 보고 숨막힐 정도로 세련되어서 자신의 예상을 뛰어넘었다며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드 미드는 존 버키, 랄프 맥커리와 함께 미국의 원로 컨셉 아티스트 중에 최고로 꼽히는 디자이너입니다. 원래는 포드에서 자동차 디자이너로 취직했었는데요. 1961년부터 SF를 주제로 한 작품짐을 내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1978년에는 스타트랙 극장판의 우주선인 비저를 디자인했고요. 1982년에는 블레이드 러너의 배경과 여러 기계들을 디자인하면서 스타 디자이너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만든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을 보고 스타 디자이너 시드 미드도 감탄했다고 하니 사이버 트럭이 몰고 올 미래의 트렌드가 점점 궁금해집니다. 2019년 11월경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포드 F150 픽업 트럭과 사이버 트럭을 묶어서 줄다리기 경기를 펼쳤는데 사이버 트럭이 말도 안 되게 가볍게 포드 트럭을 질질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상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사이버 트럭 출시 이벤트에서 정말 라이브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금속공에 맞아도 이상 없을 만큼 유리창이 튼튼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수석 디자이너인 프란츠 폰 홀츠하우젠이 쇠공을 창문으로 던졌는데 그만 유리가 깨지면서 일론 머스크와 둘이 멋쩍게 웃기도 했습니다. 다음날 실제 테스트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는 비디오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전날 이벤트에서는 슬래지 해머로 문을 가격할 때 일부 충격이 유리로 전해져서 유리에 균열이 생겼던 것이 쇠공으로 유리창이 깨진 원인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의 외부 재질은 초고강도 스테인리스 스틸로 알려져 있는데요. 엑소스켈레톤 방식으로 총탄을 견뎌낼 수 있다고 합니다. 충격에 의한 찌그러짐이나 손상, 긁힘과 녹슬에 강하도록 설계되었고요. 스페이스X의 차세대 제사용 로켓 스타쉽의 외부 재질로 개발된 소재라고 합니다. 스타 디자이너 시드 미드의 블레이드 러너로부터 시작해서 일론 머스크의 상상력이 더해지고 수석 디자이너 프란츠 폰 홀츠하우젠의 감각적인 손길로 마무리된 사이버 트럭은 2023년 픽업 트럭의 천국, 미국과 그 트렌드가 전해질 세계를 강타할 게임 체인저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 세계 테크 기업들은 인공지능 산업을 향해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적극적으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사들이 반도체 신기술을 쏟아내고 있고 엔비디아의 돌풍에 힘입어 이 기회를 선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플을 넘어 세계 최고의 기업을 꿈꾸는 테슬라는 인공지능 산업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7월부터 슈퍼컴퓨터 도조를 본격 생산하겠다는 발표를 하며 인공지능 산업 분야에 태풍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생산시설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로봇과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수직 계열화하겠다는 테슬라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본격 개발이 발표되며 업계에서는 이제 테슬라가 엔비디아를 제치고 최고의 반도체 기업이 될 것이라는 무서운 예상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본격 생산할 예정인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도전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슈퍼컴퓨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지난 AI 데이에서 자체 개발한 D1 칩을 선보였는데요. 자율주행에 특화된 반도체 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D1의 성능이 엔비디아의 대표주자 A100을 뛰어넘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으면서 반도체 업계의 지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테슬라 D1 칩의 트랜지스터 집적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분야에 특화되어 설계되었기 때문에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엔비디아 칩보다도 2배 이상 성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전기차를 만들 때 기성품이 없어서 모든 부품을 직접 설계하고 만들었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우주항공회사인 스페이스X에서 이미 모든 부품을 스스로 만들었던 노하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친환경적인 리튬 정제 기술을 스스로 개발해 텍사스에 리튬 정제 공장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2024년 말이 되면 기존 업체들보다 30% 저렴한 비용에 친환경적으로 리튬을 정제해서 원가를 낮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접용접을 없애고 차체를 한 번에 찍어내는 기가 캐스팅을 통해 용접 로봇의 70%를 없애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제조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도 기성품이 없었기 때문에 액추에이터부터 모든 것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면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최고의 수직 통합 기업으로 탄생했습니다. 이런 스타트업 정신으로 테슬라는 자율주행 컴퓨터와 관련해서도 수직 통합을 이루었는데요. 각 차량의 내부에서 직접 추론을 하는 엣지 컴퓨팅의 경우 하드웨어 1.0에서는 모빌 아이 칩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성능이 나오지 않자 하드웨어 2.0에서는 엔비디아의 칩을 사용했는데요. 이후 테슬라는 계속해서 더 높은 컴퓨팅 성능이 필요하게 되었고 하드웨어 3.0부터는 스스로 칩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하드웨어 3.0 때부터 엔비디아와 결별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진보된 하드웨어 4.0은 새로운 유형의 모델 3와 사이버 트럭에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하드웨어 4.0을 넘어 5.0이 되면 인간보다도 10배 더 안전한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추론을 하는 각 차량의 자율주행 컴퓨터를 훈련시키는 선생님이 바로 도조 슈퍼컴퓨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조 슈퍼컴퓨터라는 선생님이 각 차량이 수집한 엄청난 양의 도로주행 데이터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학습한 최적의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OTA 업데이트를 통해서 각 차량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OTA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때마다 모든 테슬라 차량은 더 똑똑해지는 것입니다. 테슬라 차 한 대가 새로운 것을 알아내서 도조 슈퍼컴퓨터로 정보를 보내면 도조 슈퍼컴퓨터가 수많은 연산을 통해서 자율주행 FSD를 업그레이드하고 다시 모든 테슬라 차량으로 업그레이드된 FSD를 OTA를 통해 업데이트하면 모든 차량이 똑똑해지는 엄청난 시스템이 바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FSD입니다. 이를 두고 일론 머스크는 한 대가 똑똑해지면 모든 차가 똑똑해지는 놀라운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7월부터 시작되는 테슬라 도조 슈퍼컴퓨터의 본격적 생산은 이제 자율주행을 훈련시키는 선생님이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똑똑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조 슈퍼컴퓨터는 D1 칩이라는 핵심 프로세서로부터 시작합니다. 연산을 담당하는 놀라운 칩인데요. 이 칩을 25개 모아서 한 단위로 사용하는데요. 이것을 트레이닝 타일이라고 합니다. 이 트레이닝 타일을 6개 쌓은 다음 인터페이스를 결합하면 시스템 트레이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트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트레이 2개와 컴파일러 그리고 전원을 합치게 되면 하나의 캐비넷을 만들게 되는데요. 캐비넷 10개를 모아 하나의 엑사팟을 만들게 됩니다. 이 엑사팟이 도조 슈퍼컴퓨터의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레이와 캐비닛이 계속해서 추가될수록 슈퍼컴퓨터 엑사팟의 성능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최종 슈퍼컴퓨터 도조 1 엑사팟의 연산력은 1.1 엑사플롭스입니다. 초당 100경번의 연산을 한다고 하는데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연산 수준입니다. 테슬라가 발표한 슈퍼컴퓨터 컴퓨팅 계획을 보면요. 2023년 7월에 도조 슈퍼컴퓨터를 본격 생산하고요. 약 6개월 후인 2024년에 슈퍼컴퓨터 컴퓨팅 능력으로 세계 5위 수준 안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대단한 것인데요. 그로부터 약 10개월 후인 2024년 10월에는 100 엑사플롭스라는 어메이징한 컴퓨팅 파워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도조 슈퍼컴퓨터의 능력을 지금으로부터 16개월 후에 100배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이 정도 성능이 되려면 엔비디아 A100 GPU 30만 개를 합쳐야 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엄청난 테슬라의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아쉬운 것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테슬라의 계획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계획의 절반만 달성한다고 해도 테슬라는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이 되는 것인데요. 이쯤 되면 슈퍼컴퓨터 도조를 이용해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기업들의 인공지능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기업에게 도조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테슬라는 자동차 기업을 넘어서서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나 AMD, 인텔과도 경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 계획만 들어도 정말 무시무시한 미래가 그려질 정도입니다. 만약 테슬라가 목표한 100 엑사플롭스 능력을 내년 말까지 갖추게 된다면 현재 모든 사람이 놀라고 있는 챗 GPT를 훈련시키는데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100억 개에서 200억 개 수준의 파라미터는 한두 시간 안에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인데요. 정말 엄청난 기술력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올해 말 또는 내년까지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가 출시된다고 한 것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 확인되는 것인데요. 이쯤 되면 엔비디아의 칩이 아니라 많은 테크 기업들이 테슬라의 반도체 칩을 구매할 날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